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네. 이른바 버티기를 들어간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환 날짜가 통보됐을 때도 출석하겠다. 네네.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겠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윤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조금은 순순히 소환에 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도 좀 전략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체포영장, 그러니까 탄핵 이전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체포영장 집행이라던가 혹은 조사 요구 때는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외관상으로는 어느 정도 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사실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구를 변호인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계속 버티는 것이 아무래도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외형적으로는 아마 버티지 않고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수사에 있어서 그 진술 내용이라던가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모습,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그 실질에 있어서 버티기를 안 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겠다라는 이 입장도 사실은 네네. 글쎄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와는 또 뉘앙스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소환 조율까지 오늘 6일이 돼가지고 소환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각 항목별로 변호인들과 방어 전략이라던가 진술 취지라던가 이런 거를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피의자 김건희 씨가 잠시 후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합니다. 김건희 특검 출범 35일 만입니다. 형식은 공개 소환입니다.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생생하게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JTBC 법조팀 연지환 기자, 그리고 검찰 출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먼저 현장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심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떤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아침부터 상황을 지켜봤는데 5명이 채 안 되는 지지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구호를 따로 외치지도 않지만 상당히 격앙된 모습입니다. 취재진의 장비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해서 아침부터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일단 보수단체가 오늘 아침 7시부터 건너편 인도에서 500명 규모의 김 여사 응원 집회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곳엔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김건희 여사 혼자 머물고 있는데 지난달 특검이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김 여사가 뒤쪽 아파트 현관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예, 아직 생각보다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건 아니군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공개 소환 조사,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걸로 예상됩니까? 네, 김 여사는 지난해 비상계엄 국면 이후 공개 행보를 거의 피해왔습니다. 조금 뒤 모습을 드러내면 사실상 계엄 이후 처음 카메라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난 6월 병원 치료를 받을 땐 윤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를 탄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직접 걸어서 자택을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수사기관 포토라인에서는 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건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비공개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사진처럼 휠체어를 타고 출석할지 걸어서 출석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국민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택을 떠나서 곧 특검 사무실로 갈 텐데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아크로비스타에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웨스트 빌딩까지는 약 11km, 20-30분 거리인데요. 김 여사는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포토라인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진의 질문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조금 뒤 9시부터는 김 여사 출석 시간에 맞춰서
특검 사무실 앞에서도 500명 규모의 보수단체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력을 배치하고 통제선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JTBC 심가은입니다. 법에 적시된 수사 대상만 16가지,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혹들이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검이 준비한 질문만 100페이지. 조사 한 번에 끝내긴 어려운 양인데 무엇을 추궁할 것인지 박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특검은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며 5가지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종호 씨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과 시세 조종을 공모한 혐의입니다. 명태균 씨 부탁을 받아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개입했는지도 조사받아야 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집니다. 끝으로 특검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이치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김 여사를 상대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선 이미 계좌를 맡기고 수익 40%를 주기로 했다는 김 여사의 육성을 확보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논의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도 공개가 됐습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도이치 주식으로 손실을 봤다고 했지만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한국거래소는 김 여사 모녀가 2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혐의와 의혹들이 많은 만큼 하루에 김 여사 조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은 현재 집사 게이트를 비롯해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